두 분은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어요? 이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두 달 이상의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나.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 그런 엄청난 죽음 그리고 그때 언론이 행했던 온갖 그런 악행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그거 하나. 또 두 번째 그때하고 또 똑같은 건데요. 역사의 반복인데 어떻게 모든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똑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제쯤 되면은 이렇게 많은 언론이 있다면은 정말 독특한 입장을 가진 제가 만약에 언론사 편집국장이라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다음에 검찰에 몰아가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온갖 의혹들의 진실은 뭐고 하는 그러니까 속보나 단독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검증된 팩트를 전하고 진실을 전하고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리더십 아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이런 언론이 특히 일간지나 방송에 왜 없었는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도 있었고 또 KBS에서도 있었고 근데 한겨레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렇죠. 신문이잖아요. 국민주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KBS 공영방송은 어떤 방송입니까? 시청료 받아가지고 이거는 사회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공재죠. 공공재. 공공재지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딴 데는 몰라도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만들어준 신문 공영방송 KBS는 다른 매체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참 큽니다. 사장님 근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 지금 2019년인데 그 10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습니까? KBS는 보실 때 어떠세요? 2009년 아니, 이후 2009년 이후에 어떻게 2009년 이후는 제가 예. 그게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 네. 제가 있었으면 달라졌겠죠.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 그 선생님은 우리 송 교수님은 이번 이 보도 이 사태 과정에서 언론의 제일 큰 문제랄까 이런 거 어떻게 문제라기보다는요. 뭐 그런 문제들은 많이 지적되어 온 거거든요. 뭐 교묘한 인과관계를 뭐 좀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나쁜 인상을 주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뭐 이게 취재원 혹은 이제 출입처에서 밀착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는 마치 이제 뭐 스톡홀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약간 느낀 게 좀 정서적으로 느껴보려고 했던 게 이 언론이 이 가학성들. 우리가 이제 막 예전에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니 뭐 이런 말들 써오긴 했거든요. 잔인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집단적으로 마치 자기 뭐 어떤 최면에 걸린 듯이 언론이 한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걸 보면서 이런 가학성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저는 사실은 언론학자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보다는 그런 것들은 그동안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본 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언론을 좀 제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서 그 가학성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저한테는 사실은 좀 가장 큰 고민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답을 못 찾았어요. 예. 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농담 삼아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말 하는데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지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집단 정서라는 게 기자들의 집단적인 정서 상태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가 참 과제라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집단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예, 조금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제가 보충을 하면요. 이제 물론 아까 제가 KBS하고 한겨레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두 언론 기관이 상당히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제가 바란 거는 그 이상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이상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 독보적인 어떤 그런 독특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건데 만약에 KBS나 한겨레 신문이 지난 2달 이상의 시간 동안에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독특한 목소리를 독보적인 목소리를 냈다면 금방 송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뭐랄까 언론 전체가 집단으로 뭔가를 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것에는 빠지지 않는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브레이크가 참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알라뷰에서 KBS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저는 사실은 KBS의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특별히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그 잔인했다든가 또는 왜곡 보도가 심했다든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냥 이제 우리 정현주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딴 데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네네. 중심을 잡아야죠. 예,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한겨레도 그런 게 한겨레도 뭐 백보 양보해서 다른 언론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치자. 뭐 족벌 신문사들 방송사들 이게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쳐요. 그러나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던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KBS도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런데 한겨레는 그런 기대를 예로부터 받던 출생부터가 그랬던 데인데 한겨레도 훨씬 상대적으로 보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따라간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걸로 엄청 먹은 게 JTBC예요. JTBC는 제가 보기에는 JTBC의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JTBC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 세월호 참사 때부터인데 그 뒤로 몇 년간에 걸쳐서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무엇인가 다른 언론 진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진실을 더 파헤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어떤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이 있는 이런 언론사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이거 본인들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JTBC가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뭐랄까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보고요. 시청률도 툭 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진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새는 한순간에 훅 가는구나. 신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그거 같아요.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파급력이 파급력이 네. 거의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 자칫 삐끗하면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아주 큰 두려움 같은 걸 느꼈는데 그거는 이제 JTBC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른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유 이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특히 나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는 KBS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신뢰 같은 것이 국민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경고 같아요. 뭐 정치나 언론이나 이게 일상적으로 보도하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 평가받아서 그게 누적돼서 뭐 신뢰도가 쌓이고 그렇죠. 정치인의 호감이 쌓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월호 때 JTBC는 세월호 이전에는 사실은 전제가 그냥 없었죠. 중앙일보의 네. 방송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JTBC가 손석희 사장을 영입하면서 세월호 때 한번 그 계기를 만들고 또 탄핵 때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물론 제보가 들어가고 막 하겠지만 그런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계기들이었는데 이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중요한 언론들의 어떤 신뢰도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JTB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추락할 거고요. KBS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별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해줬잖아요. 김경록이. 김경록 유일하게 씨가. 인터뷰한 언론이 KBS였어요. KBS. 근데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공중들이 그 사건에 가지는 태도가 거의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그 미국 대통령의 공보보좌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3일만 달라 나한테. 3일 동안 내가 언론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간만 준다면 내가 모든 국민이 우리 정책에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 3일이라는 지금 더 짧아지겠죠. 사실 하루만 정말 모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KBS 그걸 뭉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위기로 만든 예를 들면 검찰이 만들었던 그림에 정반대되는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거의 모든.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사기당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언론들이 했던 그런 뭐랄까요. 주식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고 사실은 사기당했다라는 김경록. 물론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있었는데 달라지지 별로 다른 바가 없었다는 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KBS는 제가 볼 때는 그 새로 사장이 들어서고 또 자기 반성도 했고 그동안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저는 그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KBS는 우리 정현주 사장님이 계실 때 그때가 이제 KBS의 전성기였고 개콘도 그때가 그렇죠. 이제 네. 황현희 씨 개인도 전성기였고 네네. 그랬는데 전 지금이 전성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알리로에 나오는 지금 사장님이랑 순간이. 아 좋습니다. 그 멘트 좋아. 마음에 들어요. 일어서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재가 사실은 김경록 씨를 유일하게 인터뷰를 했기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KBS가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제가 이제 비하인드를 좀 밝히면 맨 먼저 조선일보하고 하려고 그랬고요. 근데 어떤 경위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이루어진 게 KBS 인터뷰였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그 뉴스공장을 생각했는데 거긴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언론사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송 교수님 말씀처럼 JTBC가 이번 과정에서 약간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태블릿 PC 같이. 예.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거든요. 왜 안 됐죠? 그 경위는 좀 그렇고. 아니 그게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지난 2달여간에 진행돼 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뉴스메이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인터뷰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면 당연히 정말 특종이 많이 나오지요. 그럼요. 예. 특종이 나오게 됐는데 왜 JTBC가 그걸 받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하여튼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했다가 아니고. 안 된 게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지옥에라도 따라가서 인터뷰를 따야 될 건데 왜 안 했다는 건지 그 무슨 사정이었길래 근데 그 사정을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정은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 여하튼 아세요. 우리가 JTBC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KBS가 완전 다른 언론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거를 붙들지 다른 못하게 언론이 된 아니고요. KBS가 그를 제대로 다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말입니다. 이게 뭐 다른 언론이 되고 무슨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걸 이걸로 계기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런 측면보다도 뉴스 메이커로서 핵심적인 뉴스 메이커고 초점이 있는 인물이라면은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면은 그것도 1시간 이상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에 대해서 종합적인 취재가 필요했고 특종이죠, 특종. 예. 많은 특종이 나오고 그것을 제대로 다뤘다면은 참 많은 의혹이 거쳐질 수도 있었는 것 아니었겠나.